첫 순서로 시작합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주제 보고 시장 네.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뭐 가치주, 시클리컬 업종의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시장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켓세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차장님이 뭐 유가 하락, 뭐 원자재 안정화 이런 것 때문에 뭐 가치주나 시클리컬 업종을 오히려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제 그 결대로 시장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과해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전제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쫓아가는 속도가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 그래서 전통적인 좀 모아가는 시간을 죽이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던 분들은 조금 버거울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우리 장 좋았고 미국 시장이 좋았을 때도 첫 번째로 썼었던 오늘의 모든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장은 여기서 근데 어떻게 일일비 안 할 수 막 있을까요? 이렇게 우르르 저렇게 우우 막 이렇게 네.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 안 되고 좀 차분하게 시장을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이 우리 증시에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뷰는 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장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모든 대전제는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높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전제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 어제 우리도 미국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불안한 요인은 피해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파월 연준은 매파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됐어 우리 그냥 뭐 테이퍼링 가속화할 거야 또는 뭐 여기에서 확산 해석을 한다면 금리 인상 정상적으로 내지는 좀 가속도를 낼 거야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으니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는데 달러를 흡수한다 뭐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자극하는 뭐 불안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파월이 매파적으로 변한다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저는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의 요인은 하나를 지울 수 있는 나쁘게만 해석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긴축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나라는 발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달러를 빨아들인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달러를 풀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올해 뭐 미국의 달러가 유입이 들어서 지수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달러를 빼가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과잉 해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제 시장을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증시는 이제 어쨌든 100% 원자재 수입국이잖아요. 거기에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지금 공급망 쪽에서 노이즈가 나와서 이쪽에 대한 중간재적인 생산을 우리나라가 그쪽에다가 잘 주지도 못하는데 원자재 가격은 달러 가치의 어떤 그 희석되는 부분으로 이만큼 올라가 버렸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어떤 이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 달러 지금 연준의 매파적 발언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하나의 좀 답답했었던 매듭은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매듭 짓는다라는 것이 이제 파월 연준의 매파적의 것의 의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써겠다라는 것에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 쪽에서 이제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시크릿컬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매파적 발언이 되었던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일시적인 이것이 되었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바닥까지 빠져 있는 시크릿컬을 담아가기에는 조금 무난한 상황이다. 좀 담아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네요.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섹터이고 뭐 전체적인 시장 환경과 분위기를 봤을 때도 매수 관점이 이제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업종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업종인데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어제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JP모건이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높였던데 주가도 그러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참 많이 팔았거든요, 화학 업종. 자, 왜 화학이 안 좋았었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국 포비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급을 막 늘려버리면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화학 업종에 대해서 중국이 증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그동안 화학 업종에 눌려 있었던 그 상황의 핵심 트리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 이제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중국은 이제는 나 홀로 살아나겠다라는 완벽한 자기만의 생존 방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년도 중국은 상당한 부양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 나올 중국의 부양책, 그 다음에 어쨌든 중국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탄 기업들의 퇴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어떤 확산. 지금 저는 내년을 그 글로벌 캐펙스 투자의 원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2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 투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된 거잖아요. 이러한 기업들이 삼성전자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이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내년은 계속적으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화학 업종을 좀 수요단에서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원자재 그 원가 부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화학업종은 이제는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을 저는 타픽으로 보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은 결로 볼 수 있고요. 이 화학업종들을 살펴보면 친환경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화학업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를 부생수소로 뭐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롯데그룹이 좀 이렇게 수소 쪽으로 좀 기업의 컬러를 바꿔가는데,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도 화학업종이 좀 잡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롯데케미칼은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저는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네. 효성화가 어저께 탄력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효성화를 제가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워낙 무거워서 조금 관심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스의 타픽이 SK 머티리얼즈였는데 SK를 흡사병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타픽이 효성화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내가 그 종목이야라고 하는 자기의 색깔을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주가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요 화학업종은 뭐 아까 시크릿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빠져서 오미크론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시장을 담아갈 수 있을 탑 선호주로서 화학주는 담아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롯데케미칼, 효성화학을 가장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철강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마켓세븐을 성장 종목으로 했었거든요. 왜 맨날 오른 것만 얘기하냐 누가 시청자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철강주 얘기하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요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철강주가 가서 네, 제가 참 모자랐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동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우려로 좀 짓눌려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완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시크릿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점, 유가 하락이 또 이제 여기에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은 같은 결이지만 철강주가 다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포스코가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철강주는 이미 강판 가격 인상을 해놨죠. 현대제철도 자동차 강판을 인상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도 조금 현대제철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어쨌든 저희 결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좀 중국 쪽에서 이쪽이 안 좋았다는 것이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쪽 인프라 투자 중국이 이 건설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석탄 뭐 친환경이 되었던 그다음에 헝다그룹 이슈를 보면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 악재는 녹아져 있고 중국 건설 경기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중국이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 인 거지 건설 경기를 죽이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내년에 중국 경기 부양책 나와야 된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철강도 지금 뭐 공급단에서의 뭐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완화가 될 것이고 수급 쪽에서는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이 기본 베이스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 포스코는 이제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주사 전환. 그것도 어제 한몫했죠. 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포스코라는 기업이 지금 1년 동안 뉴스를 다 꺼내서 보시면 친환경 기업, 2차 전지 소재 기업 이런 걸로 기업의 컬러를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기업 이런 것들을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뭐 4차 산업은 포스코 ICT도 있고요. 그런데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를 보면 그냥 늘 만년 주가는 전통 굴뚝주예요. 그냥 철강주예요. 이 안에서 스스로 변모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격적인 투자 이것에 대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모터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가의 이 색깔에 녹여나지 않아서 다른 기업이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아서 물적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늘 있는데 포스코를 지주사 전환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뭐 분할 방식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인적 분할 그렇죠. 인적 분할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분할의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오른 것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장부 가치 대비해서 절대 저평가 영역인데 분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통 철강도 좋게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신성장 산업에 대한 가치를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됐으니 포스코는 뭐가 됐든지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 받고 철강 봤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반도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정말 강하게 올라줬고 그 외에 중소형 소부장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눈에 띄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어저께 지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월 마지막이나 매월 첫날에 들어오는 어떠한 수급의 급격한 변화는 절반만 믿습니다. 믿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어제는 뭐 화학 철강이 좋았지만 화학 철강만 좋지했던 게 아니에요. 수급의 어저께 40%는 삼성전자가 들어갔었고 어저께 현대차, 기아도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를 들어오는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변화라기보단 이것이 어떤 특정 외국계 기관에서 어떤 선물 옵션에 대한 포지션 청산과 더불어서 나온 수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아직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있죠. 전형적인 수급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12월 14, 15일에 FOMC 파월이 진짜 메인지 아니면 비둘기 전환에 깔고 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 만일 15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보여줬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안한 요인이 있지만 소부장은 저는 좀 이 시크릿컬과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을 준다면 어저께 일부 종목들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다. 하지만 어저께 음봉은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 그래서 시장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좋게 보는 소부장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좀 속도가 느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은 좋겠지만 그런 종목이 조정을 준다면 담아가는 데는 저는 충분히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겁한 전략이죠. 빠지면 사세요.
10월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비급한 전략이지만 네. 뭐 12월은 좀 그렇게 대응해도 충분히 조금 오히려 내 계좌를 좀 예쁘게 꾸려나가기에는 오히려 이런 비겁한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해 봅니다. 뭐 비겁한 게 어때요? 수익만 볼 수 있다면. 네.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은 수급 착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확실히 소부장 쪽으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모르겠어요. 시클리컬 업종 뭐 가치주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뭔가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시클리컬 업종을 좀 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갈 만한 종목을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가시죠. 포스코, 네. 롯데정밀화학, 효성화학 이 세 종목은 밀릴 때마다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내년에 수요단 자극이 와서 캐펙스 투자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설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뭉태기로 빠질 때마다 좀 담아가는 것은 요 앞에 세 종목이고요. 그 외에는 저는 건설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이 높거든요. 그런데 건설주라는 것이 친환경이라는 색깔로 많이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의 하락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전 DLENC라는 종목이 친환경으로 좀 수소와 관련된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좀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탑픽은 현대건설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와 더불어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적립식으로 안정감으로 좀 이럴 때 좀 꾸준히 담아가 볼래라고 하실 수 있는 좀 시간적인 텀을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건설주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사자가 아니고 뭐 포스코나 롯데정밀화학, 효성화학, DLNC, 삼성 엔지니어링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스터디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켓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